자,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봅시다. 공부는 했죠? 그래도.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 공동소유 할 차례죠? 공동소유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공동소유. 자, 봅시다. 책에 우리가 어디까지냐면 48페이지 앞에 조금 했고 했었죠? 자, 이제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판서 노트는 51페이지인가 될 겁니다. 펴놓으시고. 자, 우리 그 책에 248페이지에 있는 내용, 박스 내용 설명 좀 할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X 부동산입니다. X 부동산에 갑이 아버지가 A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이제 안 해요. 피 흘렸다고. 맞죠? 피상속인. 맞죠? 비상속인입니다. 비상속인.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망했잖아. 그럼 상속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인이죠. 그래서 각각 을과 병, 형제가 몇 명 있다고? 3명 있어요. 그러면 지분은 똑같이 받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망했을 때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았을 때, 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부동산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무슨 소유하고 있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하지. 이게 공동소유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있을 때는 또 뭐랍니까? 공동소유 종류에는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이 총유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총유는 교회, 문중, 종중 들어봤어요? 여기 총유예요, 총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단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단체적 성격이 강하고, 이 공유는 어디서 왔냐면요, 게르만법에서, 게르만이 아니고 로마법에서 왔어. 로마법. 말 잘못했어요. 로마법이야. 로마법. 또 기침하기는 내가 바꿔 적을 뻔했어요. 자, 로마법이고 여기 게르만법입니다. 게르만법이 어디냐면, 게르만이 어디냐면은 독일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2번 일으켰죠. 세계대전 알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제 뭡니까? 그렇게 독일이 일으켰다. 단체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적인 거. 이쪽으로 가면서 단체적이다.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게 공유. 자, 단체적 성격이 강한 게 총유가 됩니다. 합유, 총유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합유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27회 때. 한 번. 근데 27회 한 번 나오더라도 무조건 시험에 내는 건 뭐라고? 공유는 한 문제 고정입니다. 그러면 뭐 봅니까? 공유 봐야지. 맞죠? 그래, 공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 합유, 총유를 배우는데, 자, 공유 보는데, 공유는 뭐가 있냐면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분 있지?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어.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필기 안 해도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자,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분의 처분입니다. 처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 근데 합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원칙은 지분 처분 못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도 안 되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자, 우리 공유물. 이게 공유물이죠? 맞나요? 이게 공유물이야. 자, 그러면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 자, 이 앞에 적읍시다. 공유물 앞에 적어 놓고 합시다. 공유물. 보존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존행위.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단독. 보존행위가 뭡니까? 자, 정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뭡니까? 침탈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3명 중에 아무나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가 단독,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고, 병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합요도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유는 어떻게 되냐면, 뭐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사원총회의 결의입니다.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안 봐도 알아요. 사원총회 결의, 이것도 뭐라고?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뭘까? 공유물의 관리 볼까요?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공유는 지분의 무슨 수로?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자, 그래서 관리는 이렇게 과자지요? 과반수. 조합원의 무슨 수로? 과반수로. 이거 뭐라고? 사원총회 결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자, 우리가 처분 변경, 처분하거나 변경 이거 봅시다. 처분한다. 공유물 처분할 때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3분의 1 주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전체 팔면 돼 안 돼? 지 지분은 팔 수 있어. 3분의 1은. 맞죠? 그럼 전체 팔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당연한 거지. 왜 필요 없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의 뭡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도 뭡니까? 전원의 동의. 이건 뭡니까? 사원총회 결의.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유는 아까 뭐랬어요? 무조건 사원총회 결의, 무조건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전부 다. 단체적 성격이 강하다. 지분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적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단체적이지. 맞아요? 그래서 됩니다.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단독.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법조문의 내용이에요. 법조 내용. 자, 그 다음에 사용수익 갑니다. 자, 우리가 사용수익을 하는데 뭘 사용하냐? 공유물을 사용수익 합니다. 사용수익 한다. 자, 이거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합의는 어떻게 됩니까? 합의는 어떻게 될까? 없어요, 규정이. 법조문이 없다고. 네? 학습 대립이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총유는 뭐라고요? 정강과 법이 되어 있어요. 정강과 규약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못 외워요. 못 외우지? 외울 수 없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할 겁니다. 자, 정의하시고 또 분할입니다. 분할이 뭐야? 형제끼리 사와 나누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사와봐. 알게 돼. 땅 받아봐. 사오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녀에게 기본적인 결혼할 때 좀 해주고 그게 끝이야. 달라면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내. 많이 주면은 재산 많이 주면은 많이 사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부를 많이 해. 나중에 차라리 아시겠죠? 아, 주세요. 그냥 있으면 주시면 돼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갖고 오셔야 돼요. 끝까지. 아니죠? 빨리 함부로 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찾아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 우리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울산대학교 그때 여기 땅이 이제 매입돼가지고 그때 30억인가 받았는데 이 돈을 뭐 와이프하고 다 형제들이 다 뭐니까 내줬어요. 근데 증여세도 그때 한 5억 미천 나왔어요.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애들이 찾아와야 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사람도 또 이제 울산대학교에 27억인가 팔았거든.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네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아, 그래도 어떻게 기분은 좋아야죠. 3천만 원 줍니다. 알겠죠? 3천만 원 줍니다. 알겠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돈 준다는다. 안 줘요.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왜? 옆에서 봤거든, 그거를.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많이 땅이 없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줄 게 없어요. 자, 봅시다. 분할입니다. 분할. 싸우면 분할한다고. 그러면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예? 자, 그래서 분할 중요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있다 없다? 없고 합의도 없고 총류는 분할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여기서 끝내버려. 알겠어요? 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판례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집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서 공유 같은 경우도 이 박스 안에서 시험에 내면은 2개 내지 3개 지문을 여기서 낸다고. 나머지 2개 내지 3개는 뭘 낸다고? 판례 낸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원칙입니까? 출제위원회 원칙이야, 출제 원칙. 10년 동안 이렇게 내는데 뭐 항상.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요 내용 이제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요 박스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248페이지에 또 돼 있죠? 박스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바로 공유 갑니다. 공유는 별표가 3개 돼 있죠? 진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동소에서 2문제 내면은 공유 1문제 내고 합의 1문제 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뭐는 낸다? 공유는 100% 냅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에 안 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합의까지 1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27회 때. 알겠어요? 한 문제는 그냥 공유 고정이고 총류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총류는 10년 동안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2년 동안은 지문에 딱 2번 나왔어. 딱 어떻게 나오냐? 뒤에 설명합니다. 아셨죠?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자, 그거 빼고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공유에서 시험에 나온 게 이거 나왔었어. 아, 총류에서 나온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사원칙 요리 이거예요. 이 판례 한 개 있거든. 알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나머지 전부 다 뭐랬어요? 총류는 뭐랬어요?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죠? 무조건 결의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이 나온 게 아니고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만 하면 돼. 이거 총류는 나머지는 뭡니까?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나온 것만 정리하고 가도 충분합니다. 제발 좀 하죠.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요거만 딱 감추면 되지. 자, 그래서 공유 그거다. 조금만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합의 나오는 것도 또 있는데 그건 뒤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요번에 이제 정리하는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공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정리 위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248페이지에 자, 262조 있습니까? 자, 이거 보겠습니다. 1항 물건이 지분에서 지분 현관 빼려지고 지분 나오면 뭐라고? 공유. 자, 수인이 소유를 할 때는 공유를 한다. 지분인데 수인이 소유를 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공유를 합니다. 그럼 공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분이 있어야 되고 수인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상속 받는 경우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3명이 돈 같이 내가지고 땅 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들이 같이 사는 경우 있죠? 이때도 무슨 소유다? 공동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밑에 의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줄 것이면 되는데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양적 분할해서 소유하는 방법이다. 공유의 성립에서 밑에 갑니다.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게 아까 뭐랬습니까? 3명이 공동으로 n분의 1 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땅 사는 경우 있죠? 이건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고 저희 상속과 같이 받는 방법은 뭡니까? 법률 규정으로 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공부도 많이 해왔겠지요? 했겠지? 자, 우리가 경계표 담 들어봤어요? 자, 여기 갑소요고 을소요고 여기 경계표 담을 설치한다고 했죠? 자, 그럼 담 설치했다. 무슨 비용으로? 237조의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239조의 공유로 추정한다. 들어봤습니까? 저번 주에 했죠? 했습니다. 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공유랑.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분할 된다 안 된다? 벽돌 한 개 네 가져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무슨 금지다? 분할 금지.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공용 부분 또 분할 금지하고 있다 했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별표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아파트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승강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0분의 1씩 분할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분할 금지야. 됐어요? 네, 그래서 공용 부분도 분할 금지, 경계표 담도 분할 금지 하는 이유 아시겠죠? 설명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거기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분할할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 내용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명의 수탁자가 내용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나온 적이 없어. 넘어가면 되고. 공유 지분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어야 돼. 공유 지분은 각 공유자의 공유물에 가서 가지는 권리를 표상하는 비율이다. 어렵게 해놨네. 알았다 그러면 되고 시험은 안 나옵니다. 자, 공유는 뭐라고요? 지분 생각하면 돼. 소의 비율 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공유 지분의 비율입니다. 비율은 262조 2항에 보면은 자,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았을 때는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등기법에 보시면 지분 등기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균등한 것으로 본다고. 알겠어요? 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지분 비율이 불분명한 것은 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 현관표시고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추정에도 현관표 딱 넣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지분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해야 한다. 줄거시면 되고 끝. 밑에 지분의 탄력성 나옵니다. 별표 한 개 놓고 시험에 2번 나왔던 적입니다. 10년 동안 2번.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자 현관펜 하시고 뭘 포기했다고? 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현관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분 포기를 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 비율로 뭐 한다고 기속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봅시다. 이거. 얘가 죽었는데 뭐 했다고? 사망한 거지? 네, 사망했습니다. 얘가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상속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분은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받아갈 사람 없잖아. 나머지 지분 비율로 기속된다고. 그러면 얘들이 몇 분이 몇 되는 겁니까? 2분의 1. 알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럼 지분을 막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 그래서 포기할래? 그럼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몇 분의 몇 된다고? 2분의 1 된다고. 이랬어요? 이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법조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밑에다 좀 보세요. 합유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요것도 시험에 합의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무조건 냅니다. 합의 나오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공유 지분도 포기할 때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밑에 적어놔라고. 합유 지분도 포기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27의 기출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27의 기출 합유 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됩니다. 자, 밑에 되어 있습니다. 줄거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입니다. 자, 우리 공유 지분 처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공유는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게르만법에서 왔다고. 가장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했지. 로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 이불로 여러분 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깨어있네. 살아있네. 맞죠? 살아있네. 맞죠? 자, 그래서 로마법에서 왔다고, 로마법. 그래서 로마 애들이 얼마나 개인주의냐면, 옛날에 타락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런 많이,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게르만법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총류 같은 경우는 사원청의 결의라 무조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단체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이 만들어놨어요.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줄 끊어놓고 자유 적어놓으시고. 그럼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지.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사용수익의 현관편이시고 저기 해놨습니다. 사용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지분 비율입니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263조. 사용 수익은 뭐라고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자,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263조. 이겁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는 262조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조문 내용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유 지분 갖고 있으면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 아버지도 받아보면 알아. 돈 필요하면 대출해줍니다. 알겠어요? 대출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출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그 지분만큼 판 거야, 안 판 거야? 판 거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판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담보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담보 설정하는 것도 처분행위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 것이면 돼요.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채권 주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만 줄 것이고, 그거 시험에 한번 옛날에 17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밑에 판례 보기는 위에 했던 내용이니까 보시고. 자, 밑에 가서 갑시다. 공유자 간의 공유 관계입니다.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가 할 수 있다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265조입니다. 265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보존이라는 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핵심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보존이죠.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것이고, 지분권을 대외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한 번 나왔던 판례예요. 줄만 끊으시고, 지금 현재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자, 일단 2번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갑을 병중에 아무나 가서 액션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까지, 두 번째 줄에 줄 것이에요.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물 전부를 반환충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 또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는 3월 달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옆에 판례 보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 판례 내용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 2번, 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에 해봅시다. 3월 달. 요것도 판례, 이제 문제 풀면서 가야 됩니다. 3월 달 합시다. 자, 5번 갑니다. 5번. 5번 별표 넣으시고. 원인 무효 등기가 말소됐다. 자, 원인 무효 등기에 말소 나오는데, 자, 이게 전부 다 어디냐면은 판소 노트에 52페이지 피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칠판 오면 52페이지 보면은 정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세 명 중에 아무나 가서 이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가 있고, 자, 침탈했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도 있죠. 침해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침해 염려해서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무슨 행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존행위. 오케이? 이 보존행위는 끝에 가니까 판소 노트에 52페이지 가니까 뭐라 했다고? 단독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아, 그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앞으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별표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입니다. 전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니은번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 일로 와서 앞에서 이제 안 했는데 다음에 할 거예요. 3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 지분에서는 자주점유지만 타인 지분 범위에서는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주점유라고.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주점유지만 타인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다. 자, 그래서 그 니은번 앞에다가 기본서 194페이지 참조 적어놓습니다. 194페이지 보면은 나와요, 그게.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에 6번입니다. 6번. 194페이지에 6번 있어요? 위에 6번.
공유 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자주 이줄 거야 됩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입니다. 됐어요? 요 내용이 어디 있다고? 기본서 251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면 돼요. 기본서 251페이지 참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앞뒤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바퀴 돌고 3월달 되면 지금 2월달부터 하신 분, 1월달 중순부터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3월달 가면 이해가 좀 오해요. 무슨 말이죠? 예, 처음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이니까. 민법은 앞에하고 다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잖아. 앞에 거 이해 못하면 뒤에 가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들어놓으면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부당이득 반환 등 나와 있죠.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나, 뭐, 예를 들면 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병의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사용하면은 을하고 병이 와서 뭐랍니까? 내 허락도 없이 사용하면 부당이득 내놔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니 때문에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죠. 할 때는 자기 지분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나중에 요거는 문제 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에 자기 지분 안에서 찾았으면 현관펜하고 별표해야 돼. 자기 지분 안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7번은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이 아까 정합으로 원인무효 등에 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보존행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공유분의 관리로 갑니다. 관리는 무슨 수로 합니까? 과반수로 합니다. 자, 지분에 무슨 수로 한다? 현관펜 법조문에 공유물에 관리할 때 현관펜에 쉬고 관리할 때, 자, 과반수 할 때 과자 현관펜에 쉬고, 니은만 빼보면 과반수 맞죠? 관리는 과반수. 이거 틀리면 내 잘못이 아니죠? 저 당연히 외워지는 겁니다. 관리는 뭐라고요? 니은 빼보면 과반수다 이 말이에요. 지분의 과반수.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관리라는 게 이용 계량행위죠. 계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니은번의 내용이 이제 27회 때 한 나온 게 있는데, 자, 요거는 3월달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3월달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에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뭐야? 딱 50대 50은 뭐야? 반수야. 51대 49가 과반수야. 갑이 51이 있다. 과반수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과반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2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첫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에요. 공유물에 관리하는 사항을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줄에 끝에가 기업번의 마지막 줄에 단독으로 결정의 행합을 해주시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에 이제 별표 딱 해놓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4번 나왔어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약정하게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적법한 관리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디귿번에 별표 2개 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해서, 자, 우리 아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놨다 했죠? 적법한 관리 방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잖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행위 안에 임대 놓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관리행위에.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가지고 지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놓는 거, 사용수익 하는 것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두 번째 줄 그 내용 나오죠? 소수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를 배제하거나 퇴거하거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자, 이게 시험 4번 나왔다 그랬죠? 별표를 크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의 내용이 이제 갑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 아닙니다. 그거 줄 90 되고 한 번 나왔어요. 그 판례가.
자,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무슨 행위입니까? 관리 행위지.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지분에 무슨 수를 한다? 과반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 행위 안에 임대 놓는 행위, 임대 계약을 끝내는 행위 전부 다 무슨 행위입니까? 관리 행위야. 무슨 수를 한다? 지분에 과반수를 한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4월 달에 되면은 물권법을 다 끝내고 나면은 물권법 뭡니까? 기출문제 무료 특강을 합니다. 자료비는 받지만 그거 빼고는 하는데 그때 문제, 이 관련된 문제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가 10년 동안. 아시겠죠? 그것만 딱 정리하고 가면은 끝나는 거야. 그거 갖고 뭡니까? 문제집 만듭니다. 알겠어요? 그걸로 문제집 만들어. 에? 지우만 바꿔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됐고. 이제 그 밑에 가서 판례 내용도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공유물의 변경 처분입니다. 우리가 처분 변경을 하죠. 처분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에? 자, 보세요. 처분 변경은 꼭다리 빼면 전원이죠. 관리는 뭡니까? 과반수지. 처분 변경은 뭐라고? 꼭다리 빼고 맞죠?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처분 변경은 뭐예요? 전원의 동의다.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이해해도 된다 그랬지. 갑이 뭡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을병이 3분의 1씩 지분 갖고 있는데 이 공유물 X 토지를 전체 혼자가 다 팔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처분할 때 뭐라고? 3명이 공동으로 해라고. 알죠? 단독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물 처분할 때는 뭐에 동의해서 된다? 전원에 동의해서 된다고요. 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긋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긋으면 위에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에 법조문만 딱 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서 사용수익입니다. 우리 사용수익은 무슨 비율로? 아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263조 지분 비율로 현관펜 사용수익 현관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갑이 3분의 1 지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 300만 나와서 얼마 내야 됩니까? 다 내. 다 내. 비용 부담 어떻게 한다고?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갑이 3분의 2 지분 갖고 있어요. 을이 3분의 1 지분 갖고 있습니다. 두 명이야. 300만 나와서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러면 갑은 200만 내야 3분의 2니까. 맞죠?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는데 지분 나오면 틀려. 희한하죠? 자, 무슨 비율로 비용 부담한다고요? 지분 비율로.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비용 부담. 자, 266조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현관펜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지분 매수 청구입니다. 266조 2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 법조를 만드는지 이해하면 돼요. 지분, 우리 세금 나오면은 저기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갖고 있어요. 그럼 갑이 얼마 내야 된다고? 300만 나오면. 100만 낸다 했잖아. 근데 갑이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런 경우 있겠지? 그래서 266조의 2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만들어 놨는데? 안 내면, 1년 동안 안 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돈 내줬다. 그럼 을은 갑에게 지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몇 년 범위? 1년 동안 안 냈을 때. 만들어 놓은 게 확실하죠? 만들어 놔야 다툼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2항 갑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의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지체할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맞죠?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갑이 2분의 1 합시다. 을이 2분의 1. 형제가 2명이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받았어. 근데 형이야, 형.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저희들 찾아왔다니까. 찾아와가지고, 아, 동생은 세금도 안 내고 내가 다 내주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잘 내고 있습니다. 계속 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그래 내야 되는데요? 지도 부담해야 되는다고. 1년 지나면 머슴권이 있다고. 그렇지, 지분 매수 청구권. 그럼 나는 이제 반수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가반수가 아는 기라. 그럼 내가 마음대로 있는 넣을 수 있어 없어? 있고 나중에 분할 청구 들어가면 내가 더 많이 분할할 때 땅 가져가 가져간다고. 서로 다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예?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전화 안에서 동생한테 니는 신경 쓰지 마라. 형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알아서 할게. 이러놓고 뭐 형 동생한테 인정도 받고 나중에 끝날 때는 됩니까? 땅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지분 매수권고 들어오고 맞죠? 지분 매수권은 또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뭡니까? 인정. 그러면 양이 크죠 안 크죠? 커지고 내가 또 뭡니까? 반수가 아니고 무슨 수로 왔습니까? 과반수. 관령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갔어요. 제수지 완전. 그 사람 이거 왜 이거 지는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전화가 아니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해놓고 이제 다 해놓고 나중에 급한 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만큼 냈다는 거 서로 딱 집어보면 판사가 뭐 분할할 때 이만큼 더 줬분다니까 그냥 작게 주고. 알겠어요? 이 법조문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자격증 따봐 이런 일 막 생기거든. 상담하는 여러분도 오거든. 설명 다 해줘야 돼. 시험 문제야 근데. 알겠어요? 되겠나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고객들이 오면 얘기하면 아 이런 거 들어오면은 형이다 그러면 더 계속 내세요. 그리고 서로 다 갖고 있고 나중에 분할할 때 도와지고 이런 내용 설명해 주면은 그 고객이 뭐라 했습니까? 좋아하겠어 하는 게 좋아해서 믿음이 가지. 네? 그게 다 있는데 민법이 다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세금하고 이거는 지분 비율을 내는데 1년 지나면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266조 내용이라고. 됐어요? 네, 됐어. 그 다음 밑에 가서 분할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법조문 볼 필요 없고 일단 분할은 자유라 그랬죠? 분할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인데 두 번째 줄만 쭉 보세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법조문 보고 갑시다. 268조. 공유자는 공유분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밑에다가 자유, 언제든지 자유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불분할 특약 몇 년입니까?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우리 수강생은요 절대 안 틀립니다. 왜 안 틀리냐? 자, 불분할 특약이죠? 자, 몇 자야? 5년이야. 그래서 불분할 특약은 몇 년이라고? 희한하게 5년이야. 왜? 5자거든. 됐어요? 네. 우리 안 틀립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29회 때인가. 진짜 나왔다니까. 그 불분할 특약 몇 자야? 5자 5년.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자,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5년이야. 불분할 특약을 5년 했는데 갱신해도 몇 년이다? 5년이야.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3항 별표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공유물 분할의 규정은 215조가 뭐냐면 공용부분의 현감이라시고 공용부분 239조가 경계표 담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얘기는 분할 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할 금지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어. 뭐 있습니까? 경계표 담. 공용부분은 분할 금지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갔어. 255페이지. 디귿번 갑니다. 위에 디귿번이죠. 니은 다음에 디귿 있습니까? 불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분할 청구권은 형성의 소죠. 형성의 소입니다. 자, 형성 판결 떨어지죠? 공유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돼 있어? 52페이지 돼 있지? 형성의 소고 형성 판결이 돼 있어?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자, 밑에다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물구분이 생기죠? 요거는 판소노트 3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면 돼. 자, 판결은 무슨 판결인데? 형성 판결인데 등기 없이도 분할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돼 버리면은 이렇게 단독 소유가 돼 버립니다. 형성 판결 떨어지면 분할 등기하지 않더라도 단독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에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니까 형성의 소니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형성권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분할이 제한입니다. 자, 우리 몇 년 넘지 못한다 그랬어? 죽어야 돼. 첫 번째 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줄 갱신해도 몇 년 넘지 못해? 5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인데, 자, 경계표 담과 공용 부분은 분할 금지해놨죠? 그거 줄거시면 돼요. 현관패 딱 해놓고. 공용 부분, 경계표 담, 분할 인정되지 않는다. 현관패 딱 해놓으면 돼. 별표 해놓고. 분할 방법은 무슨 분할이 원칙입니까?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각각 우리 협의해야 돼. 저희 같은 경우 갑을병이 협의해야 돼. 그 협의가 안 되면 뭡니까? 재판 가야지. 무슨 말이겠어요? 자, 판소도 돼 있잖아. 그래서 협의 분할할 때도 무슨 분할이 원칙입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 분할이 뭐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되면 뭡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딱 맞는 게 아니고 건물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상속 받아봐. 건물 받아봐. 분할 청구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짜갈라 보지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판사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야, 이거 건물은 분할이 안 되는 거 알지? 이랍니다.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해주고 나머지 돈 주고 취합부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판사가 취합부라 이 말 안 쓰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배상해라. 이게 분할 방법으로 된단 말이야.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는 분할이 돼야 안 돼. 이렇게 짜가를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분할이 안 돼요. 경매를 넣으면 경매를 넣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대금 분할합니다. 경매를 넣든지 해가지고 대금 분할합니다. 대금 분할을 한다. 가격 배상하는 방법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까 했죠? 가격 배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분할 방법이 된다. 뒤에 가면 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더 갈 필요도 없어요. 책에 뒤에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말 필요 없어요. 자, 그럽시다. 255페이지. 자, 그래서 269조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승인하지 않을 때는, 자, 협의 현관패 놓고 협의가 승인하지 않을 때는 공유자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분할이 원칙입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지? 현관펜 무슨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 분할. 요 화살표 딱 해가지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어? 맞죠? 협의 분할이 안 되면 무슨 분할 간다고? 재판상 분할.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번 가서 기업번 저거 줄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번 밑에 기업번 있지? 기업번 있죠? 그거 줄 것이어야 돼. 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줄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핵심이 있어. 협의 분할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한 명이로 빠지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례도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내용이야. 우리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자, 소송을 얘가 분할 청구를 하면은 이 받는 사람이,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받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피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재판상 분할 아까 했습니다. 협의 안 되면 무슨 분할 간다고? 재판상 분할합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밑에 판례 보기까지 요거는 4월 달에 합니다. 4월 달에 적으시고 4월 달에 쭉 합니다. 이거 뭐 다 안 봐도 됩니다. 몇 개만 딱 보면 되는데 너무 많이 집어해놨어.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안 봐도 돼요. 우리 요 정도만 정리해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옆으로 가서 257페이지 공유물 분할의 효과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독 소유되죠. 공유 분할됐습니다. 무슨 소유됩니까? 단독 소유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줄 보세요. 가격 배상하는 경우에는 지분권의 매매가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불소급 형합변화식으로 2번에 동그라면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불소급되어 있는데 우리 판소급 때문에 비소급표 이렇게 돼 있죠. 예. 분할한 걸 다시 붙일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소급표다 해놓으시고 분할을 위한 담보책임 요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270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요렇게 나눠야 되는데 요렇게 나눠져 봤다고. 그럼 요 부분을 얘한테 갑이 요 부분을 을이 인도해야 되잖아. 안 하면 책임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고의 형합에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대로 시험 지문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4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대출 받았다고요. 저당권은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분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가불병 땅마다 다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야. 이게 분할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분할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그 전에 땅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분이 있어. 그러면 요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면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고요. 그래서 교면 알릴 때 얘들이 이제 통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예? 왜 하느냐? 전부 다 미치니까. 왜? 앉아있는 토지마다 내 지분이 다 있었거든 옛날에. 분할되기 전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면 요게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지분상의 담보 물건 되어 있습니까? 각각 우리 공유의 토지에 갑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야. 두 번째 줄 주셔야 돼요. 종전 지분 비율대로 찾습니까? 전 부분에 존속하고 자,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집중된다 나왔었어요. 항상 시험 내면은. 지금 집중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집중된다 나오면 X야.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분할됐는데 여기에 집중되느냐? 아니고 원래 토지 전체의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친다. 분할되기 전에 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자, 밑에 판례 보기 첫 번째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별표해 놓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258페이지에 그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 일단 답만 좀 보고 갈게요.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갖고 있잖아. 갑이 누구라고? 과반수 지분권자야. 8번 문제 보고 있는 거야. 자, 을이 3분의 1 지분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게.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지. 맞아요? 자,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것.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를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경우에 자,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받았잖아. 갑이 누군데? 과반수 지분권자. 그럼 을은 병에게 상대로 토지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병에게 임대 놓는 행위는 적법한 관리 행위 맞죠? 그 소수 지분권자 을이 가서 뭐라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진짜 시험 정답으로 많이 나왔고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유하고 총류는 우리가 4월 달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합유에서는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했죠? 했단 말이야. 등기해야 된다. 이것도 그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합유하고 총류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뭐가 포인트다? 공유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합유 총류는 법조문만 살짝 요 내용만 정리를 쭉 하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바라고? 공유. 공유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다가 두 문제 나왔을 때 이거 한 문제 준다고. 얘는 단독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케이? 나온 지분은 뭐라고 했어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청의 결의. 판례 한 개 있거든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 뭐만 중요하다고? 공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264페이지 용인문구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쉽니다.